네, 이번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예, 제가 어려운 걸음 하신 걸 압니다. 뭐냐면 네. 지금 당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하시고 또 오늘 대변인으로 나오셔가지고 꼭 네. 정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란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당의 입장을 표현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하고요. 그러나 드려야 될 질문은 또 켜켜이 쌓여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인데 또 현역 의원들이 요새 잘 안 나오십니다. 예. 뭐 제가 당내 사정에 관한 최근의 상황, 사실 원내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보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당 전체의 분위기는 안다는 측면에서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표결. 저는 탄핵 가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7명의 의원분들이 공개 찬성하겠다라고 했고 아직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뭐 공개 찬성이라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익명을 전제로 찬성하고 있는 의원도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탈표, 그러니까 소신표 8표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 이상 지금 당내 전체 분위기가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뭐 오늘 기자분들이 물어보길래 한 205표, 그러니까 야권이 192표고요. 205표 정도는 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을 분석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로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할 때 자유투표를 약속했었던 김태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34명이에요. 이분들의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는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공개적으로 한 분이 뭐 7명이고 여하튼 비공개라는 특성상 조금 더 많은 소신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민주당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당내 주류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205표 정도를 예상하시는군요. 그거보다 조금 뭐 20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혹시 당론은 여전히 부결이죠? 당론은 내일 다시 논의해 본다고 했습니다. 지난 1차 투표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내일 의총을 통해서 이것을 당론으로 부결시킬 건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당론은 우리 제적 108명의 의원 가운데 72명이 당론으로 반대하자고 하면 당론이 정해진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당론의 강제성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당론의 강제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저런 저런 당론이 정해질 수도 있나요? 뭐냐면 저번처럼 들어가지 말자.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제로는 아니고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시에 또 이제 표결에는 적어도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분들이 많았고 사실 그때도 김 여사 특검은 이탈표가 있긴 했지만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당당히 표결에 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그 탄핵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후회를 하는 의원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결조차 응하지 않기는 그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지난번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TV 중계를 보는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 숫자로만 아까 대변인께서 설명해 주신 그거 투표를 하면 들어가지 맙시다 하는 투표가 그 머릿수로는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갈 것이다. 만약에 그런 당론이 채택되더라도 그 당론을 채택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담아야 되는 당내 평가는 뭔가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죠. 그거야 당연히 뭐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예. 지금 3심까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방어권 차원에서는 탄핵이 되더라도 예.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를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내란죄를 자백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대통령 담화 이후에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대통령이 탄핵에 그렇습니다. 이르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라는 예.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니까 그 결과를 보자라는 의원분들이 지금 더 많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대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말씀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당의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설명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단 그 배경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탄핵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계엄 자체가 내란적 성격이 있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그러면 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정말 내란의 어떤 내란 공조당이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담 당연히 갖고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 당의 역학관계를 놓고 보면 사실 2020년, 2024년 선거를 거치면서 이른바 보수성이 좀 강하다는 지역의 의원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전체 108명 가운데 비례 18명을 제외하면 수도권이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분들 또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그 고민을 이해한다고 쳐도요. 네. 그 지역마저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 국민으로 보면 그렇고 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놓고 본다면 또 그 결과가 완전히 탄핵을 지지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고요. 콘크리트 지층들 그런 것들 고려하고 있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 카페트를 깔아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지도 일부적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만약에 말입니다. 그 강성 지지자들의 퍼센티지로 봐서 그리고 거기서 지지하는 비율로 봐도요. 아까 그 지역 주민들만 봐도 적어도 50반 이상은 절반 탄핵을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란 공조자가 되느니 절반의 그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이라고 쳐도 근데 절반 이상은 안 넘는 것 같아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외 대변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장에 임하는 그 의원분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제가 그분들의 생각까지 재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제가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뭐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75대 25 정도로 탄핵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이 있죠. 그러면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이 전체 유권자 지도 가운데 대략 보수정이 50%라고 치고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만 놓고 본다면 탄핵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분들이 50%는 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분들한테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론조사를 좀 잘 분석하시면은 여기 뭐 정치 기술이 들어갈 때도 아니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정치적 기술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선택이란 걸 좀 설득을 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분석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국회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 제보 내용이라고 봐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으로서는? 대단히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씨가 딴지일보를 창업했던 분이죠. 정말 딴지일보에나 나올 법한 주장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내일 표결 앞두고 어쩌면
우리 당 의원들 아니면 예. 민심에 대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동안 김어준 씨가 우리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는데 예. 다양한 목소리를 냈던 것 중에 일반인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그리고 예. 실제로도 거짓으로 드러났던 음모론들을 예. 제기했었는데 이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예. 생각하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 생각이고. 대응하시는 건가요? 당에서 그래서 예. 이번 그 사안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예. 과방위 최민희 의원과 예.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예. 얘기까지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뭐 사실 여부는 전혀 모르겠고요. 네. 뭐 여기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동안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만한 얘기인데 네. 그동안 대통령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예. 말한다면 그러면 계엄은 말이 되는 그렇습니다. 얘기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요. 라고 반문하기 예. 때문에 지금 계엄 사태가 있은 후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또 이렇게 예. 제기하는 것이지 지금 근데 이 얘기도 제가 2024년 12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계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도가 더하다. 그렇습니까? 예. 계엄을 제시하는 것보다 영화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시나리오를 쓰면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할 거라고 대변인께서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부연 안 드리는데 계엄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게 네. 과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 벌어질 만한 일인가에 대한 그게 바로 지금 국민들의 공분이고요. 예. 저도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렇습니다. 김어준 씨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공감하기 어렵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건 뭐 사실 여부를 몰라서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11%라는 게 오히려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예. 5%까지 떨어졌던가요? 예. 급락해서 5% 떨어졌는데 어제 내놨던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 예. 내용이 이번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간이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예. 사실 이틀간에 진행된 내용이고 11일에는 아마 보정하거나 일부만 추가됐기 때문에 기조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더 떨어질 여지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냐면 지금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실제 정치를 시작했을 때도 당신 부정선거 때문에 아무리 선거운동 열심히 해도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담화가 보수 결집용 담화였는지 아니면 정말 보수를 고립시키는 담화였는지 저는 후자에 가까웠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 그 대통령의 인식이나 그 어떤 극단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극단적인 인식 때문에 어떤 콘크리트 극단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한테 아직까지 지지율을 좀 단단하게 유지하는데 어떤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네, 그게 지금 뭐 대략 1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해석이라면 더 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겠군요.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상대적으로 놀래가지고요. 이 11%라는 수치에. 그래서 한번 자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는 지금 오늘 출범했습니다. 친윤의 어떤 구심점으로 단단히 거기 뭉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저는 지금의 상황은 사실 친윤이라고 묻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권력은 이제 와해됐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한동훈 대표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친윤이라기보단 반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그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자리에 있을 때 본인들이 정치적인 활로를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한동훈 리더십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있고 권력을 장악한다면 만약 당의 권력을요. 자신들의 미래는 없다 이런 해석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읽으시는군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거꾸로 한동훈 대표를 가만둘라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으로 연결되나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금 최고위에 대해 공고한 이상 당 대표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붕괴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뭐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두 분 관계를 비교적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선 한동훈 대표가 주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니면 당 쇄신에 정말 무기력하다라고 해서 먼저 나서지 않는 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전망과는 좀 다른 말씀이신데요. 일반적인 전망도 저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최고위원도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려운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